안녕하세요. 오늘은 DJI 오즈모 360을 구입을 해서 지금 테스트하러 나왔습니다. 이 자전거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이 장비들 이런 것들이 몸에서 먼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하고 세팅하고 뭐 이런 거 설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라이딩 중에 오류가 발견되면은 사실 이제 집을 떠났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이거를 확인하고 설정하고 뭐 세팅하고 이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라이딩 다 끝났는데도 영상 데이터가 없다든지 아니면 속도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입력이 안 된다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가 DJI를 그동안 이제 인스타360 X2하고 RS를 해서 인스타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최근에 360 오즈모 360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제 그 전에 사실 이 카메라나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를 경계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인스타 360의 X5 시리즈하고 보통 오즈모 360 최근에 나온 거 하고 비교 영상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X5가 그동안 노하우도 있고 그동안 경험도 있고 X2 버전서부터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프라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인프라들이 너무 발전이 잘 돼 있는 상태에 지금 오즈모 360이 뛰어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인스타 360 X2 버전에 좀 그런 부분을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발열이라든지 배터리 자체 수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길다랗게 이렇게 생긴 걸 수직으로 꽂은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게 장점이라고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삽입구라든지 뭐 이렇게 하다 이거 툭 튀어나오고 자꾸 그 다음에 그런 배터리 정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돈을 좀 많이 주고 배터리도 여분을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 배불뚝이 돼가지고 배터리도 날아가고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오늘은 이 오즈모 360 테스트하고 이 영상을 그래도 인스타 360하고 대결은 안 되지만은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제대로 편집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는지, 사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거쳐야 되는 자체 프로그램이 그래도 많이 쫓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DJI는 드론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를 쌓고 있지, 사실 이런 액션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드론에서도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만 액션캠은 그렇게 많은 투척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위치를 통해서 뛰어든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오늘 작은 거리 한번 우리 동네에 말하자면 옷걸이 코스 같은 게 있어요. 한 바퀴 두개 이렇게 돌아서 오는 코스가 있는데, 그 짧은 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즈모 360 기능 테스트라든지 이거저거 이런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자전거 세팅을 장착을 하고 나서 세팅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짓는 노인이시더라고요. 아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보기만 해도 힘든데. 하여튼간 이 뚝방길이 아직까지는 뭐 정식 자전거 도로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시골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지정해도 농사철에 농사용 도로가 먼저 된 거에다가 자전거 도로가 얹혀 있는 거기 때문에 농사하시는 차량들이 있다 그래서 불만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이 농사는 이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씩 뭐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농사 짓는 동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농사하시는 분들의 차량들이 여기 이제 길이 이렇게 뻗쳐놓고 작업을 하시고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살짝 내려서 피해가면 그만이고 잠깐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지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쪽 연천에 왔을 때 포장이 안 돼 있었는데 타이밍이 저를 위해서 이걸 포장한 것처럼
그렇게 타이밍이 딱 돼서 아주 좋아요, 저한테는. 이거는 이제 유기름 그 전에 포장한 거고, 이게 군데군데 이제 예산 부족 때문에 포장을 이어져서 안 돼 있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이주하고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다 포장해서 연결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하여튼 저 집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여기 또 새로 이렇게 포장한 거죠. 여기 이제 그게 전에 이 잡초하고 자갈밭하고 차량들이 지나다니면 바퀴길 가운데는 자풀 나 있고 뭐 그러면 그런 데 이렇게 피해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와서 탔던 적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뒤로 금방 그 포장을 해버려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기존 자전거길 7코스 평화누리 자전거길 7코스와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쪽에 이제 뻘겋게 포장되어 있는 곳부터 이제 7코스하고 접하는 건데, 처음에는 7코스를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길로 헤맸는데, 이제 오른쪽에 다리하고 저 앞쪽에 빨간 표시되어 있는 거하고 자전거 평화누리 자전거길 연천지역 제7코스 여기서부터 접속을 합니다. 오른쪽에 이게 저쪽에 뭐 노동리라는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인데 한탄강 임진강하고 연결되는 임진강 지천이에요. 근데 이 노동천이라 그러나 이 지천이 임진강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이 뚝방이 깊더라고요, 지금. 그 전에 뭐 여기 한번 물난리가 나고 뭐 그랬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뚝방을 보수하고 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뚝방이 높아진 것으로. 어휴, 저 자전거 보니까 비가 와서 수위가 흘렀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간 것 같네요. 오늘은 마이크하고 무선 마이크하고 그 다음에 영상 처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에 그 꽂았을 때 꽂아가지고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견디는지 여러 가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제 나름대로 정한 오코리 코스 약 14km 정도 되는 걸 한 바퀴 돌아오면서 검증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딸딸딸딸 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아빠 그쪽이 아니면 이게 액세서리를 많이 달아다 보니까 딸딸거리는 소리가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자전거 조립하는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잘 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자전거 시장은 정상적인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이라 그러면은 가격 대비 그만큼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이제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저기 S워크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제 타막 8이 나왔다고. 타막 7이 5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프레임만. 제가 얘기하는 건 프레임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타막 8은 900만 원, 뭐 1000만 원, 프레임을 1000만 원 주고 사고 조립한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거 짝퉁이지만 비록 이제 짝퉁으로 조립하고 뭐 나머지 이제 뭐 구동계라든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정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구동축이라든지 이런데 나사산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짝퉁은 그런데 이제 미스가 많아요. 이제 나사산이 규격에 이게 안 맞아. 그다음 강제로 막 끼우고 뭐 이러다가 억지로 이렇게 하고, 그럼 강제로 끼우면 또 틀어지고, 그 틀어지다 보면 또 축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미스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후기들이 올라오면 그건 이제 짝퉁 접어야죠. 조립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그 짝퉁의 워런티가 뭐 2년이니 뭐니 그래. 뭐 업체가 없어지는데 뭐 2년을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년 워런티 하면 반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꿀지 뭐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 워런티는 무슨 워런티야. 짝퉁은 포기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S워크나 뭐 이런 거는 뭐 AS라든지 이런 거가 비싸게 샀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정품 시장 이렇게 형성된 걸 보니까 너무 거품이 많은 것 같고, 그 슈즈 하나, 자전거 신발 하나가 40만 원, 50만 원대. 그건 싼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헬멧이 30몇만 원. 뭐, 그렇게까지 헬멧을 30만 원, 40만 원. 스포츠, 자전거 옷, 웨어, 하고 헬멧, 이런 액세서리들 이런 거 보면, 왠지 눈 먼 돈 잡아먹기 위해서 있는 그런 느낌이. 물론, AS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흡수해가지고 가격을 책정했다고 하지만은, 자전거는 부품 사서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하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립하는 자전거가 부품을 따로 파는 단가가 너무 세서 완차를 만들면은 부품 사서 완차를 만들면 조립된 자전거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서 부품을 따로 사가지고 조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가격을 사면은 가격 대비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도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된 게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선택을 하면은 가성비 쪽 면에서는 괜찮은 거. 실용성이 우선이니까 더 나을 거라서 이제 무조건 알리익스프레스를 선호하는 말씀이 아니고, 워낙 자전거 용품들이라든지 자전거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짝퉁 정품, 짝퉁이
왜 짝퉁 정품이라는 말이 붙었냐면은 정품인지 짝퉁인지 구분이 어려운 그런 것들을 파는 거가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저 국내 수입한 정품 가격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 실익이 없어요. 오래 걸리지 뭐 수입 관세무로 해야지 뭐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알리익스프레스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제품들이 그 정도 가격이 책정됐다면 알리에서도 정품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되지만 그 누가 검증이 안 됐으니까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사가지고 지네들이 검증을 해보고 얼추 이 정도면 국내 내수로 팔겠다는 중간 우리나라 업자들이 좀 있죠. 그렇게 보면은 제품의 포장도 없고 워런티도 없고 뭐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그 가격대가 직접 알리에서 사는 거나 그 업자에 사는 거가 이제 비슷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런 그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 사서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왜냐면 자전거 용품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그동안 그 알리익스프레스를 많이 이용해 왔는데 그 카본 휠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이제 그냥 타고 다니는데 무게는 뭐 안에 이제 카본이 중국에서 온 카본은 안 보는 이면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것도 검증하고 이 제품이 뭐 괜찮다, 뭐 이 메이커가 괜찮다. 그 내부적으로 또 그 짝퉁끼리도 메이커들이 있거든요. 그런 후기들 이런 거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사가지고 후기들 올린 것들이 있죠. 보면 그 중에는 괜찮은 것도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어떤 메이커보다는 기능성이나 성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알리산 이것을 휠은 중국 자체 브랜드인지 뭔지 모르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려갔다가 와야 되는데 내려가기 귀찮습니다. 그냥 길 차도 없는데 횡단을 그냥 하겠습니다. 얼른 건너가서 이제 임진강 다리 밑에 임진강 따라서 올라서 군남대까지 다음번에 가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은 제 나름대로의 옷걸이 코스에서 결과물을 뽑아내는 걸로 뭐 해가 떠도 덥고 해가 안 떠도 덥고 오늘은 그래도 시원하지는 않지만 또-찌근하지만 해가 안 보이니까 구름에 가려서 해가 안 보이는 날씨가 하루 종일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네요. 더운 날씨가 덜 덥다는 그런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편의점 들렸다가 계속 라이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점에 잠깐 들려고 일을 마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옷걸이 코스에 난공불락은 아니고 여기 직각으로 넘어야 되는데
단차가 있는 데는 직각으로 넘어야지 자빠지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그 은퇴 생활, 은퇴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행정공제에 이제 이번 달 급여, 행정공제에서는 제가 이제 급여 받는 거는 아니고 공무원은 이제 그 연금의 기여금이라 그래가지고 납부하는 게 있고, 자기가 이제 저축성 물류에서 임의로 매월 떼가지고 저축해서 퇴직 후에 일시불로 탈 것인지 아니면은 그거를 몇 년간 분할해서 연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건지를 이제 선택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저는 이제 퇴직할 때 한 1억 원 정도 막판에 그냥 몰빵을 해가지고 좀 모아가지고 분할해서 받는 걸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분할할 거냐, 30년 분할할 거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축성이기 때문에 이제 원천 징수가 되고 저축을 한 거기 때문에 세금이 없더라고요. 저기 이제 나눠서 분할해서 이자까지 달렸었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번 달 그 분할급여가 지급되는 그 통보문고를 보고 문득 이제 몇 개월 중에 몇 개월이다 라고 했을 때 25개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공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퇴직한 월의 다음 달부터 나오는 게 그 다음 달, 한 달을 건너뛰더라고요.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이제 25개월이라고 25개월째라 그러면은 사실은 퇴직한 지 26개월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생각난 게, 지금이 이제 24개월 1년 하고 2개월이 지났구나. 그래서 26개월째구나 라는 걸 알고 지금까지 나의 은퇴 퇴직 이후에 생활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려했던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은퇴 생활에 나의 생활은 어떤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퇴직하거나 은퇴하기 전에 뭐 은퇴나 퇴직이나 제 입장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이제 퇴직이란 말은 직장에서 끝나는 것을 퇴직이라고 하는데, 은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죠. 다른 직장으로 가거나 뭐 이런 것조차도 안 하는 거. 이건 저는 두 가지다. 왜냐면 이제 뭐 혹자는 비슷한 처지에 퇴직한 동료들이나 이런 퇴직 후에 시간이 안 간다는 둥, 뭐 조금이라도 소일거리를 하려면은 알바 비슷한. 근데 이게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퇴직을 하다 보니까 기술이 있어. 뭐 사회 돌아가는 전반을 뭐 아는 게 있어. 뭐 아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쩡되는 건 뭐냐면은, 전에 다니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재채용하는 거, 기관제로라든지 뭐 다른 아무 잡정직이나
예를 들면 산불감시원, 물론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잡종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자기가 하던 종목이나 이런 것이 아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결제기한 뭐 해가지고 품위 올리던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나 산불감시원 하겠수. 이제 그것도 나이 제한이 이제 뒤로 한 75세인가 뭐 하여튼간 무작정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 뒤로 늦춰져 있는 게 기간제라 그러면은 기간을 정해가지고 채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고, 또 요즘에는 또 그 신도시나 이런 도시 주변에 조그만 소공원들이 있어요. 그런 소공원들을 관리하는 뭐 이런 거 이제. 근데 소공원이라 그러면은 이제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쓰레기들이 뭐 쌓아놓고 뭐 이렇게 아니라 빵 껍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먹는 음식물들 그냥 공원 내에 바람이 휘날리고 그런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몇몇 쓰레기 줍는 사람들을 이제 뭐 안전요원이니 아니면 공원 관리니 뭐 이렇게 해서 기간제로 뽑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있지. 자치단체 그 시군구별로 그런데 이제 기간제로 채용한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얼쩡대는 게 이제 관공서 그 모집 공고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기웃거리고 이제 그거를 일거리라고 겨울이나 뭐 하면 등산로, 이제 도심에 조금 등산로 같은 경우는 주말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말에 이제 막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 기간제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건강보험료는 성공지하거나 뭐 이러는데 연말정산이나 이런 거는 세금 신고를 개별적으로 각자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저희 경우도 이제 그런 제한이라 그래야 될까? 뭐 집에서 놀면 뭐하냐, 뭐 심심한데 뭐 그런 얘기를 빗대어가지고, 그런데 알아보면서 연천군 같은 데는 이제 제인폭포라든지 뭐 이런 소규모 관광 국수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돼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안내소 이런데 개방되어 있는, 문도 없는 개방되어 있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그 아래 쭉 데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다 기간제 뭐 이런 사람들이 대고용돼서 저런 데 와 있구나 라고 이제 눈치껏 아는 거죠. 저거 그 입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의 경우는 남의 밑에 가서 다시 그거 일하고 또 맞춰가면서 하는 거 이제는 좀 그만해보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그리고 뭐, 그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제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퇴직하고 나서 생활비는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한 달 생활비를 기준으로 해서 채워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압박을 받고 상당히 계산적으로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퇴직 은퇴를 해보니까 내가 그 현직에 있을 때 버는 것만큼 쓰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달라져 있어요. 뭐가 달라져 있냐면은, 이미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퇴직을 해서 일부는 장기저축으로 빠져나가고, 그 일부는 뭐 무슨 저축, 또 할부금, 대출금 이런 거 빠져나간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하니까 더 많이 월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계산이었고, 제가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퇴직하고 나서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고, 순수하게 퇴직급여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금액들이 못 빠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제 이게 언덕길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숨이 차네요. 퇴직하고 나서 받는 연금 그만큼 생활을 거꾸로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식주에서 주택이나 고정비로 나가는 거 거의 뭐 일정한 레벨로 움직이는 금액이니까 미리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 되면은 에어컨 때문에 전기료가 조금 많이 나올 부분이 있구나 부분하고, 그다음에 겨울 되면은 난방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이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하고, 그러다 보면은 고정 지출은 정해져 있어요. 갑자기 들쳐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는 어차피 나오는 그 월급 대신 나오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만 가지고 다른 소득 없이 생활한다라고 쳤을 때 그 금액은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되면은 근본적으로 부족하거나 뭐 이런 데서는 고민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게 1인 연금 생활 금액이 고정적이고 한정되고 그런 금액이 뭐 200이든, 근데 100 미만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100 미만이면은 전기료라든지 또 건강보험료도 나와요. 뭐 이런 부대 비용들을 감당하고 나머지 부분 식비로 다 들어가 있는 식대란 말이에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련됐다고 보고, 근데 뭐 억지로 한다 그러면 그런 거 다 하고도 견딜 수 있는데 조금 빠듯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추려고 그러면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래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사이에 생활비로 보고
나머지의 이제 은퇴 생활의 애로사항이 뭐냐? 이거 이제 그 사이에 받는 거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판단하면 그런 그 생활이나 이런 데에 금전적인 그런 거에 고민이 별로 없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고민이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은 그겁니다. 외롭다. 대화 상대가 없어요, 대화 상대가. 누구 놀아줄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일이 생겼을 때, 일이라 그러면 뭐, 특별하게 뭐 있겠습니까? 만난 사람도 없고, 뭐 만나봐야 내 꼴에 또 뭐, 예? 기간제 뭐, 그거 하면서도 받은 척하고 뭐, 척하고 뭐 그러는데, 또 열심히 살아라. 뭐 그러고 마는 게 그만이니까. 그래도 만나도 재미도 없어요. 같은 처지에 있고, 특히나 이제 이 공직자 생활을 하고 나서 은퇴한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은 남이 뭐 이렇게 마련한 자리에서 자기가 앉혀놓는 거 아니면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 은퇴하고 나서나 퇴직하고 나서 다시 만나봐야 나 발전이 없는 거, 내가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타분한 생각하고 고리타분한 생각. 그러니까 뭐 이 정보 개념이라는 건 남이 얻어다 줘야지만 지가 지 것처럼 가로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제쳐두고 주변 환경이 구성이 안 된 거에 대해서만 불만을 갖거든요. 이건 이제 아래 것들 애들이 좀 뭐 해준 거나 이런 거 갖고 얹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가 다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 사람들, 공직 생활 하던 사람들 하고 만나가지고 계속 그 공직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대화를 해봐야 별로 건전하거나 발전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인연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거나 어울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 혼자서 즐기는 거를 습관화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간다? 시간 잘 갑니다. 왜 시간이 잘 안 가요? 왜냐면 할 일이 많아요. 뭐 이제 제가 이게 농촌에서 이제 전원 생활이라고 뭐 전원 생활이라고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내 집이다. 그리고 뭐 도시에 뭐 이렇게 꾸미거나 뭐 한다 그러면은 검색해가지고 이런 걸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뭐 이제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후기라든지 이런 거 좀 읽어보고 뭐 이러다가 결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간들인데 그런 부분하고도 누구하고 상의하거나 뭐 얘기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좀 외롭죠. 어쨌든 이제 자전거 타는 거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내 적성에 맞고 내가 힘닿는 만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좀 미리 그 내부에서 내부라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서 결정을 해놓고 그거를 달성하려고 내 스스로 다독거리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게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언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서 내려놓을까 다음 가서 내려놓을까 이런 부분을 타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땀 뻘뻘 흘린단 말이에요. 힘들면서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은 그 고생 끝에 내리막이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인생의 오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느낌도 갖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페달링을 하다 보니까 잡생각도 없어지고 잡생각이라 그러면은 뭐 이제
지나간 일들이 좀 가끔씩 떠오르죠. 내가 그때는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좀 부족했다. 잘했다 이런 것들보다는 잘못했다는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자꾸 느리다 보면 사람이 자기 혼자 있으면서 자기 자책만 하고도 바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줄이고 바람 쐬러 이렇게 나오고 이러려고 그러면은 자전거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자전거로 이렇게 땀 흘리듯이 한 바퀴 돌고 오고 뭔가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이 긴 목적도 아니고 짧게 이 만족도 내가 목표한 그거를 이제 달성하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헤쳐나가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공도로 그냥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저쪽에 뚝방으로 해가지고 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차도 자주 다니지도 않는 길을 뚝방을 돌아가지고 갈 필요 없겠다. 이 길로 그냥 쭉 가보자 해서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연천군청에 국민신문고라 그러죠. 이제 군청에다가 군청에 바란다 이러면 그 신문고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어저께 올린 건 자전거 도로 연천군하고 중구천하고 연결된 그 도로 조금 빨리 연결을 해줬으면 되는 내용하고, 주로 자전거 도로 얘기, 이거 좀 계획이 있으면은 완공 계획도 있을 거 아니냐, 계획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느낌에서 민원을 자주, 이게 제가 공직생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있어야지, 빈번하게 있어야지 이 사람들도 예산을 반영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아무 소리도 없으면은 몰라요, 앉아서. 이제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건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론 한 사람이 계속 똑같은 거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담당자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자전거 도로 청산역인가 뒤에 이렇게 니은자로 하나 만들어 놓고 끊어져 있어요, 앞뒤로. 그거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그걸 해갖고 연결을 해야 되지. 그 자전거 도로는 무슨 화단이 아니에요. 화단이라 그러면 그냥 곳곳에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꽃 심어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전거 도로는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때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럼 마을 진입로를 자전거 길로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표시해 놓고 마을 진입로로 쓰면은 뭐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자전거 길이라고 해놓고 그냥 근데 마을 진입로도 없어 보니까 그냥 자전거 길 해갖고 표시 다 해놓고 자전거 안내 표시 연천군청, 근데 군청까지 길도 없어. 그렇게 중간중간은 닥치는 대로 해놨으면은 빨리 이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민원이 없으니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가 보다, 그렇게 느낄 뿐이죠. 그거하고 저쪽에 어디에 자전거길 가다 보니까 안내 표지판 뒤에 박격포다 4.2인치 박격포다 고폭탄 쓰고 나서 훈련하고 나서 박스를 빈박스가 한 10개인가 이렇게 한 곳에서 모아놔갖고 버리고 가서 그건 좀 치워야 되지 않느냐. 처음엔 놀랬다. 박스 뚜껑 열어보자마자 안에 있는 걸 거기다가 지금 가르쳐도 이제 군대 생활을 해보면은 과잉으로 폭탄 들이더니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집을 지나쳤네.
떠들다 보니까 제가 있는 집 입구를 지나쳤습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간 이제 나중에 치워야지 그러면서 이제 박스를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넣고 그냥 잊어버렸는지 하여튼 뭐 급한 거 아니니까 뭐 다음 뭐 저거 하려고. 근데 그 부사관이라든지 이렇게 애들한테 시켜놓고 부사관이 다른 데 발령 나면 그냥 끝이야. 그거 그냥 버려놓은 거 뭐 그냥 이제 그 채워야 된다는 그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 시킨 놈만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 관리 주체는 부사관이겠지. 하여튼간 이제 그런 거가 저런 박스가 뚜껑이 다 닫혀 있고 딱 봐도 포탄 박스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열어보니까 빈 박스야. 당연히 뭐 빈 박스여야지 당연한 거지만은 일단 박스 그 폐기물이니까 이제 연천군청에서 군에서 잊어먹고 안 했다 그러면 뭐 행정기관에서 입마을 해야죠. 주민들 위한 거니까. 그거 좀 속히 치워달라. 놀래겠다. 그 박스 이제 버리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 자풀 속에 있다가 내가 거기 뭐 봉사하라 그러나 하여튼간 나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추 작업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2개를 국민신문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처리하겠죠. 하여튼간